안녕하세요. 안산 시민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C 프로그래밍 기초.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변수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자료형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변수 선언하고 세미콜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어떤 데이터를 갖기 위한 공간, 그죠? 그 다음에 자료형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와 기호상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기호상수,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뭐 변수, 자료형의 크기 전부 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우리가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베리어블. 그래서 계속 변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변수 안에 있는 값은 어떤 다른 연산에 의해서 값이 바뀔 수 있어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변하는 값이면서 그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우리가 int x, 여기 int x 세미콜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수값을 갖는 x라는 이름의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죠? 빈 공간. 그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변하는 값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를 통해서. 자, 우리가 int x 세미콜론 하면은 x라는 이름의 정수값을 갖는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긴다고 그랬어. 그죠? 이렇게. 그죠? 이 x라는 이름의 빈 공간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요? 정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 놓고 밑에 코드에서 우리가 자,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x 대입연산자라고 그랬죠. 그죠? 대입연산자. 수학에서처럼 같다가 아니라 대입연산자예요. 10을 x에다가 넣어라. 대입해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비어있던 x가 어떻게 돼요? 10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채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코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x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x라는 저장 공간에다 집어넣으래요. x 변수에다가. 그럼 현재 지금 x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10에다가 뭐를 하래요? 플러스 1을 하래요. 그리고선 다시 x에다가 저장하래요. 그러면 x에 10이 기존에 있었다가 x 플러스 1 한 결과에 의해서 x 값이 뭐로 바뀌어요? 이게 x가 10이야. 그죠? 현재 x가. 거기에다 플러스 1을 하래. 그러면 x 값이 뭐로 바뀌어요? 11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면 전에 있었던 이 x는 10이라는 10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 x 이 10은 더 이상 존재 안 하고 이제 x의 값은 뭐가 돼요? 11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산에 의해서 값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수의 특징이에요. 예. 물론 이런 연산이 없으면은 x는 계속 10으로 고정될 수도 있죠. 그죠? 요런 연산이 없으면. 그죠? x 값을 변하게 하는 연산이 없다면 x는 10이라고 해놓으면 계속 고정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x는 10, y는 20 해놓은 다음에 x 플러스 y를 한 결과를 출력해라. 그러면 x하고 y 값은 절대 안 변하죠. 그죠? 10하고 20하고 항상 고정이야. 그죠? 근데 지금처럼 x는 10이라고 해놓고 x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다시 x에 저장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전의 x의 10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음 코드를 볼까요? x에다가 뭐 하래요? 마이너스 5를 넣으래. 그러면 x 값이 뭐로 바뀌어요? 11이었던 게 다시 마이너스 5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11 값은 어떻게 돼요? 역시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x의 값은 전부 다. 요 코드 x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해라 라는 이 코드 이후에 x 값은 전부 뭐예요? 마이너스 5가 적용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 x 플러스 1, x는 x 플러스 1 여기서 보면은 이 x는 뭐예요? 마이너스 5 값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하니까 x에다가 뭐가 저장돼요? 최종 x는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어떤 연산에 의해서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을 갖고 있다가 어떤 연산에 의해서
값이 계속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x가 10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얼마 된 거예요?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그죠? 바뀌었다라는 거지. 중간에 11이었다가 마이너스 5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바뀐 거죠. 그죠? 요게 변수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료형의 크기. 자, 우리가 자료형이 뭐였어요? 정수냐, 실수냐, 문자냐. 그죠? 문자 데이터냐, 정수 데이터냐, 실수 데이터냐, 문자 데이터냐. 그 데이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죠? 거기에는 크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문자, 정수, 실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크기를 말해요. 크기. 자, 요게 문자, 정수, 실수를 쓰는데 우리가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는데 무슨 데이터 크기가 있냐? 예, 있어요. 왜? 컴퓨터로 표현하는 거니까. 컴퓨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만 인식해요? 0과 1로 된 이진수만 인식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크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차형은, 문자형은 우리가 1바이트로 크기를 표시한다라는 거지. 1바이트. 1바이트는 뭐예요? 8비트야. 1비트가 뭐냐면요. 1비트가 0 또는 1. 그 하나가 1비트예요. 그럼 8비트는 뭐겠어요? 0과 1로 된 게 몇 개 모인 거? 8개가 모인 거. 그게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예요. 1바이트. 아시겠죠? 0, 1 하나씩이 각각 1비트예요. 그게 8개 모인 게 8비트. 그 8비트를 우리가 1바이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형은 8비트로 1바이트로 표현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예요. 예. 문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그 다음에 숏은 2바이트 16비트예요. 16비트 16비트. 그러니까 8비트가 2개 있으니까 2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32,768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죠? 그러면 숏으로는 표현을 못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수형을 표현할 때 인트 마이너스 21억서부터 플러스 21억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인트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 크기로, 그래서 32비트의 크기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은 역시 32비트로 표현하고요. 이게 뭐죠? 지수 표현이죠. 그죠? 요런 범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수 표현으로. 그다음에 더블형은 64비트. 그러면 여러분들 표현 범위가 어떤 게 크겠어요? 플롯이 크겠어? 더블이 크겠어? 더블이 크겠죠. 그죠? 더블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 주자를, 자, 여러분 숏은 뭐냐면 정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문자형의 대표 주자는 차, 정수형의 대표 주자는 인트, 실수의 대표 주자는 더블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더블을. 왜?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자료형의 크기를 확인하는 거를 단위는 바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그죠? 더블은 8바이트. 실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지. 샵 include stdio.h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써놓고, 자, 우리가 요때 크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이즈 오브예요. 사이즈 오브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차형의 크기가 뭐냐, 숏의 크기가 얼마냐를 각각 살펴보자 라는 거예요. 각각. 자, 그러면 자, 리플리스
이곳에 들어가 보고요. 접속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자, 한번 여기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이 결과값을 우리가 정수로 한번 출력해 주자 라는 거야. 정수로. 그래서 run 누르면 자, 뭐가 나옵니까? 예, 얼마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자, 캐릭터는 차형은 1바이트, 숏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우리가 얘기했던,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죠? 요 얘기, 그죠? 요거 그대로 나오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2바이트,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 얘기인데요. 아스키 코드. 자, 아스키 코드는 뭐냐? 자, 초창기 다양한 방법으로 문자를 표현했는데 호환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썼을 때 문자를 표현하는데 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 표준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게 ASCII예요.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예. 그래서 표준 코드 체계예요. 문자를 숫자를 문자로 표현한 게 ASCII 코드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ASCII 코드는 뭐냐? 문자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모든 전 세계에 다 공통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문자를 숫자를 문자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자를 7비트로 표현해서 총 2의 7승계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고요. 숫자를 숫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표준 체계예요. 표준 체계.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로 묶인 게 문자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 1은 숫자로 49다. 숫자로 49를 문자로 표현하면은 문자 1이다라는 거지. 숫자 49를 여러분들 문자로 출력하려면 뭐가 있어요? 문자 출력 퍼센트 뭐 쓴다고 그랬어요? C 쓴다고 그랬죠? 숫자 49를 퍼센트 C로 찍으면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문자 1을 퍼센트 D로 찍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49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자, 퍼센트 C로 하나 하고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자, 작은 따옴표 1 이렇게 지우고 컨트롤 C. 자, 이번에는 D로 하고 여기를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는 49가 되겠죠, 그죠? 49를 했을 때 문자로 출력하면은 뭐가 나오고 문자 데이터 1을 정수로 출력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정수 49를 자, 여기 확대할게요. 정수 49를 문자로 출력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1이 나왔다라는 거지. 여러분, 요거는 작은 따옴표가 안 보이지만 이건 문자 데이터예요. 문자 데이터 1이에요. 숫자 1이 아니라 정수 1이 아니라. 자, 그리고 문자 데이터 1을 정수로 출력했더니 뭐가 나와요? 49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문자 데이터와 숫자를 쌍으로 연결한 게 ASCII 코드예요. 페어로 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숫자 49는 문자로 1이다. 문자 데이터 1은 숫자로 49다. 이런 식으로 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짝을. 매칭을 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문자 데이터 2는 50이고요. 문자 데이터 소문자 A는 97이고 숫자로.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B는 숫자로 98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해볼까요? 97하고 문자 A. 자,
97하고 여기는 97하고 여기는 소문자 A를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보자 라는 거지. 진짜 아스키 코드로 해놨는지. 그쵸? 나오죠? 숫자 97은 문자로 찍었더니 문자 데이터 뭐예요? A가 나온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 A는 숫자로 찍었더니 얼마가 나와요? 97이 나온다 라는 거지. 이렇게 짝으로 만들어 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전 세계 표준이고 문자를 숫자처럼 이렇게 97 숫자를 문자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전 세계 표준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문자 A도 65, 대문자 B도 6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켜 놓은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숫자를 숫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 세계 표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스키 코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봤지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차형 변수 A에다가 뭘 넣었어요? 문자 데이터 1을 넣었어. 그래 놓고 문자 출력 %CA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문자 데이터 1이 나오겠죠? 그러면 A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 데이터 1을 정수로 찍으면 얼마가 나와요? 49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1은 문자 데이터고요. 이 49는 정수값이다 라는 거지. 누구에 해당되나? 문자 데이터 1에 해당되는 정수값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본 거예요. 자, 65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정수값 A에다가 65를 집어넣고 A를 문자로 찍었어. 65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소문자 A라고 그랬죠? 그죠? 소문자 A. 그죠? 소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그죠? 대문자 A. 대문자 A고, 그 다음에 A가 해당되는 정수값 6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나요? 요게 아스키 코드야. 문자를 숫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전 세계 표준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아스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들 외에 추가적인 문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존의 7비트에 1비트를 추가해서 8비트로 우리가 정의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2의 8승이니까는 아까 2의 7승일 때는 얼마였어요? 2의 7승일 땐 128개였는데 그죠? 2의 7승일 때 2의 8승은 256개까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 7비트 아스키 코드의 가장 왼쪽에 여기 기존 7비트짜리의 가장 왼쪽에 0을 추가해서 8비트로 만든 그게 확장 아스키 코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키 코드 여러분들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호상수예요. 기호상수. 자, 그래서 자, 기호상수 심볼릭 콘스탄트야. 그래서 자주 이용되는 특정 숫자예요. 숫자를 기호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3.14가 있죠, 여러분들. 3.14 이게 뭐예요? 파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죠? 파이값. 자, 그래서 이 3.14를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말고 기호로 쓰자라는 거죠. 기호로. 그래서 이 3.14를 어떻게? 이렇게 파이 기호로 정의하자라는 거야. 영어로 파이. 이렇게 해서 쓰자라는 거예요. 요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자라는 거야. 그게 기호상수예요. 그래서 3.14 값이 프로그램에서 100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3.14를 3.141592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코드마다 100번 나오는 3.14를 다 일일이 손으로 다 바꿔줘야겠죠? 그죠? 직접 바꾸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기호상수예요. 그래서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고요. 필요한 값으로 변경하기 쉽고 한 번만 변경하면 기호상수의 모든 위치에 변경된 값으로 자동 적용이 돼서 우리가 기호상수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편리한 점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상수를 쓰는 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호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각각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샵 define 기호 이름 상수값을 쓰는 순서예요. 이런 식으로 샵 define 쓰고 파이라고 한 칸 띄우고 파이 한 칸 띄우고 3.14. 그러면 이 3.14를 뭐로 정의하겠다? 기호 파이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전부 다 뭐만 쓰면 돼요? 파이로만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컴파일 될 때 이 파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이 정의한 3.14 값이 다 대치가 돼서 자동 계산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호 이름은 파이와 같이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정수 또는 실수 값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샵 디파인으로 시작하는 이 기호 상수의 작성 위치는 어디냐? 샵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점 헤더 파일과 메인 함수 사이에다가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형은 여기 더블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이렇게만 써요. 샵 디파인 기호 이름 값 이렇게. 그리고 상수 오른쪽에 3.14 오른쪽에 세미콜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미콜론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자, 샵 include 위치 샵 define 파이 3.14 이렇게 해놓고 자, 변수 선언 값 입력 계산 출력 순서로 우리가 코드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변수 선언 자, 뭐 했어요? 레디우스라는 변수와 에어리어라는 실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가 뭐예요? 이 두 개가 printf랑 scanf가 값 입력이죠. 그죠? 반지름 입력해서 콜론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면 우리가 더블형 변수 레디우스를 입력받으니까 %lf를 사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값을. 그죠? 그러면 이제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는 레디우스에 저장이 되고 그죠? 여기 계산 그 다음에 계산 파이는 뭐예요? 3.14로 대치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반지름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다 계산돼서 에어리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f 원의 넓이 에어리어가 가지고 있는 실수값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죠. %f는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10을 입력했으면 314.000000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기호 상수는 위치는 여기니까요. 샵 include와 메인 함수 사이에 작성을 해놓고 자, 우리가 run 하면 이렇게 반지름 입력해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뭐가 나와요? 결과는 314.000000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게 기호 상수를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상수를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 const라고 쓰고요. 키워드를 그 다음에 자료형, 기호 이름, 대입 연산자, 상수, 세미콜론 형태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형은요, int, float, double 형태가 온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기호 이름은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고요. 상수 값은 정수나 실수 값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const로 시작하는 기호 상수 정의하는 방법의 작성 위치는 어디냐? 메인 함수한 변수 선언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변수 선언은 어디 한다고 그랬어? 여는 중괄호 다음에 한다고 그랬잖아. 이 위치. 여기에다가 같이 쓴다라는 거죠. 다음 줄에다가. 만약에 변수 선언이 또 있으면. 그래서 거기다 작성하고요. 자료형과 상수값이 일치되게 쓴다라는 거지. 여기 자료형과 요 상수값이. 예를 들어서 const int max라는 기호 상수 써서 10이다. int라고 했으니까 여기 10을 쓴 거고요. 더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3.14를 쓴 거예요. 요게 일치해야 돼요. 3.14로 쓰고 여기를 int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걸 꼭 자료형을 일치시켜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원의 넓이인데 이번에는 샵 디파인을 이용 안 하고 여기에 작성하는 샵 디파인을 이용 안 하고 const 키워드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위치가 어디라고요? 변수 선언 위치. 이렇게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const 더블 파이는 3.14 세미콜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복사해서 자, 컨트롤 V 그래서 런 시키면 자, 이렇게 314.000000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샵 디파인을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콘스트 6번 라인에 있는 콘스트 기호상수 정의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기호상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거야. 자,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 콘스트 쓰는 경우 우리가 여기 일반 기호 요거 콘스트만 빼면은 지금 이렇게 쓰면 여러분 뭐예요 얘는? 그냥 일반 변수 선언하고 똑같죠? 자료형, 변수 이름, 값 입력. 그죠? 똑같아. 그죠? 이런 변수 선언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과 안 나오냐?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런 시키면 자, 반지름 입력 10 하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일반 변수 선언해서 그냥 얘를 기호상수처럼 대문자로 써놓고 계산해도 결과가 나와. 그죠? 아니 근데 왜 기호상수를 왜 써? 그죠? 왜 기호상수를 왜 쓸까요? 예.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오는데 기호상수 굳이 왜 쓸까요? 콘스트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샵 디파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그 이유는 자, 일반 변수를 쓰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변수 개념할 때 변수는 계산식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값이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값이 변경되면 적용될 때 결과가 변경되기 전하고 어떤 값이 변경될 값하고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값은 없어진다고 그랬어. 자,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일반 변수 선언하듯이 3.14를 해놓고 내가 값 입력하는 자리에 값 입력 받고 어떤 이런 연산을 넣었어. 파이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파이로 해. 그런 다음에 원의 넓이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이에는 얼마 값이 얼마 들어가요? 3.14가 들어갑니까? 얼마가 들어갑니까? 4.14가 들어가죠 여기에는. 그죠? 그러면 4.14 내가 여기서 10을 받았다면 4.1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414. 결과는 00000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 변수를 사용해서 기호상수 쓰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이런 계산식이 들어가면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314.000000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뭐가 나와요? 414.000000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와요. 414. 진짜 나오나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10 하면 414.000000이 나온다라는 거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기호상수를 쓴다라는 거죠. 기호상수를 써놓고 이런 값을 변경하게 하는 계산식이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다. 자, 보세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컨트롤 A 아이고 여기죠. 컨트롤 A, 컨트롤 V. 자, 기호상수를 써놓고선 여기 계산식을 넣었어요. 그죠? 자, 이거를 런 시켜볼게요. 자, 런 시키면 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기 원 에러 제너레이트라고 나오죠? 위치가 뭐래요? 여기라는 거지. 파이값. 자, 뭐래요? 콘스트 값이다라는 거지. 여기 파이는 우리가 기호상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값이 변경되면 안 돼라는 그런 의미예요. 값 변경 불가다라는 거지. 값 변경 불가. 여기 cannot assign to variable pi with const qualified type const double. 그러니까
이 파이는 기호상수로 정해놓고 왜 여기 값을 변경시키느냐? 그러면 안 돼 라는 의미예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호상수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값 변경 불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이 값은 내가 3.14로만 쓸 거야. 내가 임의로 3.14 1592로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 이런 계산식에서는 전부 다 3.14로 쓸 거야 라는 거죠. 값을 고정시키는 거야. 고정시키는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값이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변경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이런 변경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상수를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얘기는 변수 개념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자료형의 크기도 얘기했지만, 그죠? 자료형의 크기, 아스키 코드, 기호상수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잘 복습해 놓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